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 대한 불신임안이 중앙종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3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조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와 통일경제특구의 실현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남북의 불교도들이 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동시법회를 봉행하고 4년 만에 공동 발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올 가을 전국의 사찰과 불교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 음악의 향연을 펼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그동안 퇴진 압박을 받아온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 대한 불신임안이 중앙종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설정 스님은 오는 22일 원로회의에서 불신임안을 최종 인준하면 총무원장직을 잃게 됩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행정수반인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탄핵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제적위원 75명 전원 참석으로 성원된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한 결과 56명의 찬성으로 이를 가결시켰습니다. 투표에 앞서 중앙종회 의장 원행 스님은 종단 혼란 상황에 종회도 책임이 있다고 참회의 뜻을 전하며 불가피하게 불신임안이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종단의 혼란한 상황을 중앙종회가 앞장서 해결해 나가자는 여러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으며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스님들도 이에 공감하여 오늘 임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50표 이상만 확보하면 가결이 되는 상황에서 당초 예상을 웃도는 결과입니다. 비군이 종회의원 스님들이 결국 종단의 안정을 선택한 것이 표심을 가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결국 종종구실을 비롯해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와 중앙종회 의장단 등이 사실상 총무원장의 즉각 사퇴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고 중앙종회도 이를 지지한 겁니다. 총무원장 불신임안은 원로회의 인준을 받아야 성립되지만 종종교시가 나온 만큼 오는 22일에 열리는 원로회의가 이를 거부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로써 조계종은 오는 22일 원로회의와 23일 전국 승려대회가 남았지만 사실상 차기 총무원장 선거체제로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총무원장 선거와 중앙종회위원 총선거 등이 남았고 신임 총무원장 선출 이후에도 종단 안정까지는 갈 길이 멀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특히 종단 사상 첫 총무원장 불신임 가결이 남긴 종단적 아픔을 어떻게 치유하고 이 과정에서 제기된 종단개혁 과제들을 제도권에서 어떻게 수렴할지도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3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다음 달 예정된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종전선언 달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박준상 기자입니다. 독일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던 당시 울려 퍼졌던 베토벤 교향곡 합창의 환희의 소음가가 연주되고 백범 김구 선생의 생전 육성을 따라 대한독립 만세 외침이 푸른 하늘을 뒤덮습니다. 구한말 청나라를 시작으로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100년간의 외국 군대 주둔지였던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첫 광복절 경축식은 평화의 메시지로 채워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휠체어를 타고 온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무릎을 굽히고 앉아 훈장을 전했고 최병국 애국지사의 후손 등 100발의 독립유공자 자녀들은 조금 늦은 수훈에도 감격스러워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21차례나 평화를 말하고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는 등 여성이란 단어도 7차례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분단의 극복이 진정한 광복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다음 달로 예정된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종전선언 달성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최근 북미 간 핵신고와 종전선언 교환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한반도 운전자로서의 우리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며 기존 대북 정책 유지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입니다. 남북관계에 집중해 평화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분명히 하고 남북 공동번영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릴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물에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맞이할 남북관계 진전이 자칫 실타래를 더욱 꼬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과 굳건한 한미 공조가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침체된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남북 경협으로 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와 통일경제 특구를 대표적으로 제안했는데 북한 비핵화 조치의 진전이 선행돼야 실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나라와 일본에 이어 주한미군 등 외국군의 주둔지였던 용산. 유라시아를 잇는 대륙 이동 통로의 출발지로 변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동북아 6개 나라와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한 겁니다. 북한 신의주와 원산으로 향하는 용산은 그 중심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입니다. 철도를 매개체로 삼아 우리 경제 지형을 대륙으로 넓히고 동북아의 화두를 안보에서 경제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나아가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 체제 구축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낱 구상 단계일 뿐입니다. 연결 사업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안보리 제재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5호에 위반이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과연 그것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우리 내부의 또 고민도 필요한 거고요. 문 대통령은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북한과의 경제 공동체 카드도 꺼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정치적 통일보다는 가까운 미래입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 지역에 통일 경제 특구를 설치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겁니다. 평화경제, 경제 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날도 앞당겨질 것입니다. 본격적인 남북 경협 추진에 더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일부 지하자원 개발 사업이 이뤄진다면 향후 30년 동안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적어도 170조 원에 이른다고 한 국책기관은 전망했습니다. 조만간 설치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본격적인 남북 경협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사전에 이런 그 남북 간의 연락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르는 그 후속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방북 신청을 할 수 있는 안내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절차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급 남북 경협 추진은 남북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의 공감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최대의 관건이란 점에서 이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과 다음 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 결과가 실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1차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남북의 불교도들이 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동시법회를 봉행하고 자타불의 정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남북 불교계는 한반도의 불국정토가 이루어지길 염원하는 공동 발언문을 4년 만에 채택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계종 총본산인 서울 종로 조계사, 조국의 해방을 목청껏 내질렀던 외침이 73년 만에 되살아났습니다. 조계종의 대북교류 전담기구인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조계사에서, 북측의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는 평양광법사에서 민족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법회를 동시에 봉행했습니다. 오늘 남과 북의 불교도들은 8.15를 맞으며 조국 통일기원 남북 불교도 동시법회를 봉행하고 우리들의 변함없는 통일 의지를 담아 부처님 전에 상가 발언합니다. 남북 불교계는 한반도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 발맞춰 8.15 공동 발언문을 지난 2014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채택했습니다. 발언문엔 남북 정상이 지난 4월 27일 채택한 판문점 선언을 적극 지지하면서 자타불의 정신이 실천의 길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리들은 분단의 비극을 하루빨리 가시고 남과 북이 둘이 아닌 하나가 되기 위해 판문점 선언을 자주 통일과 평화 번영의 법등으로 삼고 그 실천행에 떨쳐 나서겠습니다. 남북 불교계는 불심을 화합으로 이끌어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통일로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난관을 헤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이 땅 위에 기어이 통일된 조국, 발고 열악의 이념이 구현된 현세의 불국토를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광복절을 계기로 남북 공동 발언문이 처음으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02년부터입니다. 앞서 남북 불교인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공동 발언문을 발표해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발언문을 발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남북 불교계는 8.15 광복 73주년을 맞아 4년 만에 채택된 공동 발언문을 통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다음 달로 예정된 가운데 남북 불교계가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과 민간 교류 활성화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348차 정기 수요 집회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법적 배상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다룬 영화 I Can Speak의 실제 모델인 이용수 할머니는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호소했고, 이슬람 국가에게 성폭력 피해를 본 이라크 인권운동가 사라 할라프 라쇼 씨는 한국 할머니들의 투쟁이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지모토 야스나리 일본 포럼 환경인권평화 공동대표는 일본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부정해왔다면서 일본 국민으로서 정말로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세계 연대 집회를 겸해 열렸고, 위안부 피해자들과 700명의 활동가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전국의 대학생 불자들이 광복 73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경주에서 열린 영부디스트 캠프 현장에서 평화 통일 발언문을 통해 남과 북은 4.27 판문점 선언으로 다시 대화를 하고 손을 맞잡았다면서 그동안 분단으로 인해 흘린 슬픔의 눈물들이 환희의 눈물로 되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가 다시 하나가 돼 진정한 평화를 찾고 정법과 정진의 힘으로 민족의 연화를 피워 불국정토를 건설하려고 한다면서 부처님이 지혜와 용기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학생 불자들은 이와 함께 참다운 보시행 실천을 통해 서로 마음을 채워가면서 삼천리 금수강산의 자비의 광명을 두루 비추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것을 서원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한적한 산사에서 예선인들의 전통 무예인 국궁을 배우고 다양한 불교 문화도 체험하는 템플스테이가 선보였습니다. 호국 사찰로 손꼽히는 여수 흥국사 템플스테이 현장을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년 고찰 여수 훈국사에 마련된 국궁 체험장. 처음 접하는 국궁 체험에 아이들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활쏘기 자세와 방법을 설명하는 지도법사 영일 스님의 말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합니다. 관역을 향해 힘차게 활수위를 당겨보고 모르는 것은 형과 누나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언니들이랑 친구들이랑 동생들이랑 흥국사 와서 스님들도 만나고 산에 활쏘기 체험 와서 재미있었어요. 아이들은 국궁 체험에 이어 경내 범종각으로 이동해 불전 사물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법고와 범종, 목어, 운판에 담긴 의미와 유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접 쳐보기도 합니다. 공양에 앞서 주지 명선 스님은 아이들에게 템플스테이가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날씨도 덥고 그러는데 부모님 앞에서 어린 양하고 이럴 시기인데 또 부처님 품 안으로 와서 이렇게 템플스테이를 하게 돼서 참 일생에 좋은 하나의 기억이고 큰 공덕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부처님 도량에 와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에 가서 이렇게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룻밤을 참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이렇게 모든 것도 부처님 생활을 배웠다는 것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녁 공양은 불가의 전통 식사 예법인 바루공양으로 진행됩니다. 바루공양에 사용되는 청수와 밥, 국과 반찬이 바루에 담기고 아이들은 밥 한 톨도 남기지 않는 절약정신과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배워나갑니다. 바루공양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TV에서 본 것이 현실로 하게 되니까 즐겁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템플스테이에서는 108배 체험과 의숭수군 전시관 관람, 편백나무숲 향기 명상, 스님과의 차담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국궁 체험 프로그램은 우리 조상 스님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호연지기를 길러주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명상과 호흡 명상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참여한 외국인 가장도 한국 사찰의 템플스테이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So it was a good day. We had a chance to show our kids the place around, and we had a beautiful day. So it's a good place for us to stay for the temple stay.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근현대 선지식으로 손꼽히는 송광사 전 주지, 취봉 대선사의 입적 제35주기 추모제가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을 비롯해 문도 스님들과 유발 상좌 등 참석자들은 스님의 생전 가르침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수행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취봉 대선사는 송광사 주지를 3차례 역임했고 지난 1969년 조계총림 개설 당시 송광사 연불원 회주와 불일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돼 수행가풍을 진작시켰습니다. 조계종의 예비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55기 3.2 3인위계 수계교육이 오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제8교구 본사 김천 직지사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수계교육에는 지난 3월 30일까지 조계종 교육원에 등록한 행자 가운데 입문교육 등을 마친 행자들과 지난달 28일까지 교육원에 등록한 만 19세 미만의 소년 출가자들이 참가합니다. 수계교육 기간 행자들은 스비와 3.2 3인이 유리, 연불의식을 익히고 1보 1배, 3보 1배, 3,000배 정진을 합니다. 회양식 하루 전인 9월 7일에는 5급 승가고시가 시행되고 합격자에 한해 3.2 3인위계를 수지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담배 공장이었던 옛 청주 연초 제조창이 청주 지역의 거점 복합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004년 폐쇄된 청주 연초 제조창을 국립현대미술관과 같은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문화적 재생이 이루어져 쇠퇴한 구도심이 역사와 문화가 있는 혁신 거점으로 재탄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46년 가동을 시작한 청주 연초 제조창은 한때 근로자 3천여 명이 1년에 100억 개비의 담배를 생산하고 17개 나라로 수출하는 등 청주 지역 경제를 견인했던 시설입니다. 음악은 불교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리는 전법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계종이 불교 의식음악과 신작 찬불가 발굴에 본격 나섰는데요. 올 가을에는 전국의 사찰과 불교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 음악의 향연을 펼칩니다. 서일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리로 표현하는 불교 음악은 그 자체로 훌륭한 포교와 전법의 수단으로 꼽힙니다. 불가에서 음악은 감정을 들뜨게 한다는 이유로 경계의 대상이지만 포교 현장에서 불교 음악은 신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불교 음악 전문 인재들을 양성하는 불교 음악원을 운영하는 등 불교 음악의 보급과 대중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보살을 찬탄 공양할 때 하는 음악들 그 다 불교 음악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교를 소리로 음악으로 표현하는 그것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이제 어떤 의식에 필요한 소리가 만들어져서 하나 음악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가오는 가을 불교계가 현대적 포교의 중요한 방편인 불교 음악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위한 노력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우선 조계종은 범패와 작법 등 불교의식 음악과 생활 찬불가 발굴을 위해 공모를 실시합니다. 제5회 신작 찬불가 의식음악과 생활 찬불가 공모전에서는 오는 9월 28일까지 삼기위와 청법가, 사홍서원, 한글 반야심경, 생활 찬불가 등에 대한 작품을 접수받습니다. 불교의식음악의 경우 가사는 기존 그대로 하되 선율을 새롭게 작곡하고 전통 불교음악의 성격을 띤 선율을 활용하면 됩니다. 생활 찬불가는 불교적 사상 또는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창작곡이나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랫말로 불교 사상과 가르침을 표현하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사찰과 불교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 음악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BBS 불교방송과 불교문화 후원단체인 도솔회는 오는 10월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제2회 도솔 전국 합창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며 성인으로 구성된 20명에서 60명 이내의 사찰과 불교단체 합창단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선 참가 접수는 내일까지며 지정곡 한 곡과 자유곡 한 곡을 10분 이내에 고화질 영상 파일로 만들어 관련 서류와 함께 접수하면 됩니다. 도솔 전국 합창대회 본선은 예선을 통과한 12개 팀이 참가해 대상팀에게는 상금 700만 원이 수여되는 등 모두 2,6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BBS 뉴스 서일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유물 20만여 건을 소장하고 있는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처음으로 광복절 경축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백이동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많은 문화유산이 있고 민족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는 장소적 의미와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올해 광복절 경축식 장소로 중앙박물관이 선택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일제 한권 의병들이 남긴 자료 15건에 대한 문화재 등록이 추진됩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20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항일 의병 분야 문화재 등록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권역별 우선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밀양 푸른 연극제가 오는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연극제 프로그램은 젊은 우수 연극 초청작 9편과 밀양시 극단 초청작 3편, 낭독 공연 공모 선정작 7편, 밀양 시민 생활예술 프린지 공연 10편 등 모두 29편으로 이뤄질 계획입니다.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합니다. 모두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고향에도 떳떳이 가지 못하던 시절, 정부조차 피해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하던 시절,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은 전 세계에 위안부 피해 사실을 알리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특히 김 할머니의 용기 있는 고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을 일깨웠고, 지난 2012년부터 할머니의 증언일은 위안부 기림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민간 행사로 치러졌던 위안부 기림일이 올해 처음으로 국가 기념일로 지정돼 국가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참석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을 꼭 잡고 할머니들이 지난 오랜 세월 정말로 듣고 싶어하던 얘기들을 다 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님들, 이제야 국가가 처음으로 위로합니다. 오래오래 사십시오. 네, 8월 16일 목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